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엣 테크놀로지스, 티커는 POET 이야기입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꽤 높아졌죠. 근데 광학 회사가 왜 AI 시대에 자꾸 언급되지?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걸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이고, 그 이동을 구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빛이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다. 시작해 보시죠. 왜 갑자기 광학 기업들이 화제가 됐을까? AI 모델이 커질수록 GPU가 더 중요해지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요즘은 GPU 성능만 올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AI 클러스터는 결국 GPU와 GPU, 서버와 서버, 렉과 렉, 이렇게 데이터를 미친 듯이 주고받는 구조예요. 그 데이터는 대부분 구리, 즉 전기 신호로 이동하는데, 속도가 올라갈수록 물리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예를 들어 800기가, 1.6테라 같은 급으로 올라가면 손실이 커지고 신호가 깨지니까 고정, 즉 전력이 더 들어가고, 결국 전력, 발열, 거리에서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말이 파워월 혹은 인터커넥트 월 같은 표현이에요. 연산은 잘 하는데 그들 간 연결이 못 따라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CPO입니다. CPO는 Co-Packaged Optics, 말 그대로 광학을 같은 패키지 안에 붙여버리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은 보통 이렇죠. 스위치 칩 따로, 광 모듈 따로, 중간을 전기 신호로 길게 연결. 근데 CPO는 스위치 칩 옆에 광학 엔진을 같이 넣어서 전기 구간을 극단적으로 줄여 전력과 손실을 확 줄이자는 방향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기존은 지하철 타러 가기 전에 역까지 20분을 걸어가야 했는데, CPO는 역을 집 앞에 붙여서 그 걸음 구간을 거의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광 모듈을 바깥에 꽂는 시대에서 광학을 칩 옆에 내장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인 거죠. CPO가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력 절감입니다. 전기 구간이 길수록 신호 보정에 전력이 들어갑니다. CPO는 그 구간을 줄여서 포트당 전력을 낮추는 게 핵심 목표예요. 두 번째는 더 높은 대역폭, 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800기가 1.6테라 넘어가면 플러그인 구조로는 포트 밀도, 배선, 냉각이 점점 빡세집니다. CPO는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대역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 무결성입니다. 안정성이라 보시면 돼요. 속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신호는 잡음, 손실에 취약해져요. 광학을 가까이 붙이면 그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패키징 난이도, 테스트 수리, 표준화 이슈죠. 그래서 업계가 OIF 같은 표준 프레임워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CPO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공식 로드맵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로이터 보도에서 젠슨 황은 CPO가 전력 절감에 유리하지만 GPU에 바로 넣기엔 아직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했고, 대신 네트워킹 스위치 칩 쪽부터 CPO를 적용해 2026년까지 관련 제품 로드맵을 가져간다고 설명했어요. 정리하면 이거죠. 지금 당장 GPU에 광학을 붙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부터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묶어서 AI 데이터 센터 패키지를 파는 회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포에트 테크놀로지스는 뭐 하는 회사냐? 포에트이 내세우는 핵심은 포에트 Optical Interposer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전자칩과 광학 부품을 한 공간에서 정확히 맞춰 붙이고, 전기 신호가 다닐 길과 빛이 다닐 길을 미리 만들어주는 바닥판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인터포서를 레고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뭐랑 비슷하냐면, 레고 블록을 베이스판 없이 공중에서 맞추는 느낌입니다. 처음엔 대충 붙겠지 하고 끼우는데,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삐뚤어지고, 힘을 조금만 잘못 주면 떨어지고, 블록이 늘어날수록 구조가 점점 불안해지죠. 광학이 딱 그렇습니다. 빛은 전기 신호보다 훨씬 예민해서 정렬이 조금만 틀어져도 손실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기존 광학 조립은 레이저, 렌즈, 칩, 광섬유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맞춰서 붙여야 해서 어렵고 비싸고,
테스트도 까다로운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인터포서는 레고 베이스판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판이 있으면 뭐가 좋죠? 블록을 정해진 위치에 딱딱 끼우기만 해도 위치가 고정되고 구조가 흔들리지 않고 확장이 쉬워집니다. 포에트가 말하는 optical 인터포서도 그 방향이에요. 전기 신호가 다닐 길과 빛이 다닐 길을 바닥판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필요한 부품을 정해진 자리에 올려서 정렬, 조립, 테스트 부담을 줄이겠다는 스토리입니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사업 타깃은 데이터 센터, 통신, AI 시장 쪽 광학 엔진, 모듈입니다. 포에트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보면요. 포에트는 공식 발표에서 주로 800기가, 1.6테라급 광학 엔진 쪽에서 샘플링, 주문, 파트너십을 쌓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0월 22일 800기가 광학 엔진에 대해 500만 달러 규모 생산 주문을 받았다고 발표했고, 해당 제품은 고객사에 2026년 하반기 출하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샘태그와 함께 1.6테라 광수신기 엔진을 발표하면서 샘태그의 파이버 엣지 기술과 포에트 옵티컬 인터포서 통합을 언급했고, 고객 샘플링이 가능하다고 밝혔죠. 또 포에트는 단순 플러그형 트랜시버만이 아니라 AI 서버 내부, 서버 간 칩 투 칩 광통신을 다음 프론티어로 보면서 관련 라이트 소스 제품도 설계, 제작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최근 업계의 큰 사건이죠. 마벨이 슬래시티얼 AI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형 반도체 회사가 수십억 달러를 써서 광학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앞으로 핵심이라고 사실상 돈으로 확인 사살을 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이트한테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이트는 과거에 슬래스티얼 AI 광원 모듈 공급 개발 계약을 발표한 바 있고, 스탈라이트 쪽에서도 슬래스티얼 AI로부터 선구매 주문을 받았다고 공개한 적이 있어요. 즉, 슬래스티얼 AI가 마벨 산하로 들어가면 기술이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대형 반도체 회사의 제품 로드맵, 양산 체계로 편입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포인트는 앞으로 반복 발주, 실제 양산 물량이 나오느냐, 이걸 더 예민하게 보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은 커지지만 결국 양산 반복 주문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리스크도 짚고 가겠습니다. 포이트는 성장 스토리가 큰 만큼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SEC 문서에는 포이트의 운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점, 그리고 옵티컬 인터포서 기반 광학 엔진 제품이 아직 상업화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술, 제품은 유망하고 주문, 샘플, 파트너십도 진행 중이지만 대규모 상업 매출로 완전히 증명되는 구간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결국은 양산이 가능해야 가치가 생깁니다. 정리해보면 AI가 커질수록 광학은 사실상 필수 인프라가 되고, CPO는 그 광학을 더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전력, 대역폭, 밀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입니다. 포이트는 그 한복판에서 광학 엔진, 패키징 플랫폼으로 800기가에서 1.6테라, 그리고 더 안쪽인 칩 투 칩까지 확장하려는 회사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3가지, 딱 3가지만 보겠습니다. 샘플이 아니라 반복 생산 주문이 누적되는지, 100만 달러 주문 같은 이벤트 이후에 추가 고객의 추가 주문이 이어지는지, 1.6테라 이후 로드맵이 제품에서 매출로 넘어가는지, 협업 발표는 시작이고 양산 설계와 출하가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 자금 조달 리스크가 있죠. 성장주 특성상 이 부분이 주가 변동성으로 크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결국 제품의 양산화이고, 그게 회사의 생존과도 직결됩니다. 성장성도 크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회사라는 점은 꼭 알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어려운 말이 많았는데요. 모르시는 부분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